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 아닐까요? 이제 나에게 맞는 일은 없을 거야 라는 불안이 자꾸 앞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 일자리부터 민간 기업 일자리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기회가 준비되어 있어요. 저 역시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60대가 넘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직접 알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문이 열려 있더군요. 오늘은 그 5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문을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혹시 여러분도 60세가 넘으면 일자리가 없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니 저절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일 뿐이에요. 사실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3가지 형태의 일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공공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그리고 민간형 일자리가 바로 그것이죠. 각각 성격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정보를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막막하기 때문이죠. 저 역시 처음엔 나이 들어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포기할 뻔했지만 실제로 찾아보니 생각보다 기회가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70세 김성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보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처음 몇 달은 집에서 쉬는 것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료함과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죠. 그분이 가장 힘들어하신 건 사회와 단절된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한 기분이 들더라고 하시더군요. 가족들과도 자꾸 부딪히게 되고 본인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부인의 권유로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정부 지원 일자리의 다양한 유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김성호님은 본인의 격리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신청하셨어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장부 정리를 도와주는 일이었는데 하루 4시간씩 주 3회 근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예전과 많이 달라져서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교육을 받으며 차근차근 배워나가셨어요. 3개월이 지나자 그분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생겼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월 60만 원 정도의 수입도 생겨서 경제적 부담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지금 김성호님은 일자리를 시작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가 되었다고 하세요. 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아직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이처럼 정부 지원 일자리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자아 실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알고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3가지 일자리 유형의 특성을 이해하고 내 상황과 희망에 맞는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먼저 정보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첫걸음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정부 지원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 여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건강 상태와 원하는 근무 시간, 기대하는 수입 수준을 미리 정리해 두면 선택이 훨씬 쉬워져요. 또한 가까운 시니어 클럽이나 대한노인의 지회에서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내가 사회에 아직 필요한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어려워지면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게 되죠. 하지만 공공형 일자리는 바로 그런 마음을 달래주며 봉사와 소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공공형 일자리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공헌 활동에 중점을 둔다는 점입니다.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고 동시에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월 수당은 27만 원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하루 3시간 정도의 가벼운 활동으로 받을 수 있어서 부담이 적어요.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죠. 이런 공공형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은 68세 박영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넓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우울감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외출도 자유롭지 못해서 더욱 답답함을 느끼셨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반상회에서 노노케어 활동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노노케어는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활동으로 혼자 지내는 독거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셨어요. 본인도 외로운데 다른 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박영자님은 많은 것을 배우셨어요. 독거노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또한 같은 활동을 하는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해지면서 새로운 인맥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박영자님은 5명의 독거 어르신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각각 1시간 정도 방문해서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갔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80대 후반의 할머니였는데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어요. 박영자님이 꾸준히 방문해서 대화를 나누고 간단한 두뇌 활동을 함께하면서 그 할머니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해요. 가족들이 정말 고마워하셨다고 하시더군요. 6개월이 지나자 박영자님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고 누군가가 본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월 27만 원의 수당도 받지만 그보다 훨씬 큰 것을 얻었다고 하세요. 무엇보다 본인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외로움을 활동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활동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담당하는 어르신들과는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다고 해요. 이런 경험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나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죠. 공공형 일자리에는 노노케어 외에도 다양한 활동이 있어요. 환경 정화 활동, 교통 안전 캠페인, 문화재 지킴이, 숲 생태 관리 등 본인의 관심사와 체력에 맞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봉사 성향이 강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면 공공형 일자리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2시간에서 3시간 집 근처에서 가능한 활동이 많아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어요. 또한 다른 참여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내 경험이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할까 하는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은 사람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굳이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바로 그런 분들에게 딱 맞는 기회입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핵심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활동이 아니라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 있는 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 수당은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로 공공형보다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따르고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금세 적응할 수 있어요. 이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은 72세 이정호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시청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셨던 공무원이었어요. 정년퇴직 후에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지내려고 하셨는데 막상 일을 그만두니 허전함이 컸습니다. 특히 그분이 힘들어하신 건 갑작스럽게 변한 일상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매일 출근해서 사람들과 만나고 일을 처리하던 생활에서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적응이 쉽지 않았거든요.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부인과도 자꾸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담당자가 찾아와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지역 주민센터에서 민원 안내 업무를 도와줄 경험 있는 분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분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망설이셨어요. 이미 은퇴한 마당에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부인의 적극적인 권유와 본인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선발 과정에서는 간단한 면접과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공무원 시절의 경험이 도움이 되어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2주간의 교육 과정이 있었는데 최신 민원 처리 시스템과 서비스 마인드에 대해 배웠어요. 교육을 받는 동안 이정호님은 많은 것을 느꼈다고 해요. 본인이 현역으로 일할 때와 비교해서 민원 처리 방식이나 시스템이 많이 발전되어 있더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젊은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익혀나갔어요.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후 이정호님은 하루 3시간씩 월 20일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주민센터를 찾는 어르신들의 민원을 도와드리는 일이었어요. 복잡한 서류 작성을 도와드리고 어떤 창구로 가야 하는지 안내해드리는 것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그분의 역할은 단순한 안내를 넘어서게 되었어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민원인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드릴 수 있었거든요. 특히 같은 연령대의 어르신들과는 공감대 형성이 쉬워서 더욱 효과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었어요. 주민센터 직원들도 이정호님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고 복잡한 민원 처리도 더욱 원활해졌거든요. 그분의 경험과 노하우가 젊은 직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지금 이정호님은 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월 65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경제적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사회와의 연결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최신 동향과 변화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새롭게 배워야 해요. 처음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더욱 전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에는 민원 안내 외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학교나 도서관에서의 교육 보조, 장애인이나 노인 돌봄 서비스, 환경 감시, 시설 관리 등 본인의 경력과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력과 연관된 직종을 우선적으로 찾아보세요. 그동안의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직무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면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요. 새로운 도전이 두렵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아직도 젊은 사람들처럼 본격적으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경제적으로도 좀 더 여유를 갖고 싶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싶은 욕구 말이에요. 민간형 일자리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선택지입니다. 민간형 일자리는 3가지 유형 중에서 소득이 가장 높아요.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도 가능하죠. 하지만 그만큼 노동 강도나 책임감도 더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과 비슷한 수준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거든요. 그래도 체력과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도전할 만합니다. 특히 전문 기술이나 오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제2의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나이가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경험이라는 강점이 될 수 있는 분야들이 많거든요. 이런 민간형 일자리를 통해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있는 66세 최은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셨던 분이에요. 60세에 정년퇴직을 하신 후에는 집에서 쉬면서 손자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어요. 처음 몇 년은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일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했던 터라 여유로운 시간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담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았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정해져 있다 보니 점점 빠듯해졌어요. 특히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건강이었어요. 규칙적으로 일할 때는 몰랐는데 집에만 있다 보니 운동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체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예전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대형 버스 회사에서 경험 있는 운전기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나이 제한은 70세까지였고 건강상 문제가 없으면 채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셨어요. 이미 60대 중반인데 다시 버스 운전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족들도 반대했어요. 이제 좀 쉬라고 굳이 힘든 일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냐고 했죠. 하지만 최은자님은 깊이 생각해 보신 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30년 넘게 쌓아온 경험과 기술이 아직도 충분히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면접 과정에서 그분의 풍부한 경험은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노선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승객 응대나 돌발 상황 처리에도 능숙했거든요. 또한 오랫동안 무사고 운전을 해온 기록도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채용이 결정된 후에는 2주간의 재교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새로 바뀐 교통법규와 최신 버스 시스템에 대해 배웠어요. 예전과 비교해서 많은 것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기본기가 탄탄해서 금세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업무를 시작한 후 최은자님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게 되었어요. 젊은 운전기사들과 비교해서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울 것 같았지만 오히려 오랜 경험이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운전 방법을 알고 있어서 피로도가 적었고 승객들과의 소통도 더 원활했거든요. 특히 어르신 승객들과는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젊은 운전기사들이 어려워하는 상황들도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분의 전문성을 인정해서 신입 운전기사들의 멘토 역할까지 맡게 되었어요. 지금 최은자님은 민간형 일자리를 시작한 지 3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월급 250만 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받으며 무엇보다도 내 경험이 아직도 빛난다는 자존감을 되찾았다고 해요. 건강도 오히려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신체 활동이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해요. 민간형 일자리는 운전 업무 외에도 다양한 분야가 열려 있어요. 경비, 청소, 시험 감독, 배달, 상담 등 본인의 경험과 체력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와 삶의 활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체력과 건강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민간형 일자리는 다른 유형보다 신체적 요구사항이 높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급여만 보지 말고 근무 조건과 업무 강도까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가장 중요해요. 이제까지 다양한 일자리 유형에 대해 알아봤는데 정작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소용없겠죠. 다행히도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 신청을 어려워하시는데 꼭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받는 것이 더 확실하고 편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곳은 노인 일자리 여기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는 전국의 노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지역별로 검색도 가능해요. 하지만 컴퓨터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시니어 클럽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청 과정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찾게 된 69세 장미화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가정주부로 지내시다가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게 되셨어요. 자녀들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고 외로웠습니다. 특히 그분이 어려워하신 건 새로운 기술들이었어요. 스마트폰도 기본적인 통화 기능만 사용할 줄 알았고 컴퓨터는 아예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주변에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이웃분이 함께 주민센터에 가자고 하셨어요. 노인 일자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만난 담당자는 정말 친절했다고 해요. 장미화님의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고 어떤 종류의 일자리가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컴퓨터를 못 다룬다고 하니 직접 대신 검색해서 보여주기도 했어요. 담당자는 그분에게 공공형 일자리 중에서 도서관 책 정리 봉사를 추천했습니다. 집에서 가깝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며 다른 분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어서 외로움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장미화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담당자가 옆에서 도와주니 어려울 것 없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도 미리 안내받아서 다음 방문 때 가져오기로 했어요. 주민등록등본과 건강진단서 정도만 준비하면 되었거든요. 일주일 후 서류를 제출하고 간단한 면접을 받았습니다. 면접이라고 해서 긴장했지만 실제로는 건강 상태와 활동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였어요. 책을 좋아하는지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 하시더군요. 한 달 후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장미화님은 정말 기뻤다고 해요. 오랜만에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도서관 이용 규칙과 책 정리 방법에 대해 배웠어요. 활동을 시작한 후 그분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도서관에 가서 2시간 정도 책을 정리하는 일이었는데 단순해 보이지만 의외로 보람이 컸어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했다고 해요. 무엇보다 같은 활동을 하는 다른 어르신들과 친해지면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겼어요. 활동이 끝나면 함께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장미화님은 도서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책 배치며 정리에 대해서는 직원들보다 더 잘 안다고 할 정도예요. 월 27만 원의 수당도 받지만 그보다 큰 것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즐거움이라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신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온라인이 부담스럽다면 직접 방문해서 도움을 받으면 되거든요.
담당자들은 어르신들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노인 일자리 여기 사이트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요. 고용24 사이트에서는 민간 일자리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올로크나 벼룩시장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도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처럼 지역별 전문 기관도 있어요. 온라인이 어렵다면 직접 전화를 통해 신청하세요.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전화 상담과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또한 매달 새로 올라오는 채용 공고를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해서 삶의 기회가 끝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무대가 많아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인생의 깊이와 안정감이 여러분만의 강점이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공형 일자리로 봉사의 기쁨을 느끼실 수도 있고 사회 서비스형으로 전문성을 발휘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민간형 일자리로 제2의 커리어를 시작하실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찾아보는 것, 바로 그 한 걸음입니다. 처음에는 막막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시작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도전하려는 마음가짐이에요. 건강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시면서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기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의미 있는 활동, 그리고 약간의 경제적 도움까지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언제든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응원하겠습니다.